쉐어드 IT 클래스 10강 클라우드와 솔루션 2부 대표적인 클라우드 기업과 솔루션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퍼블릭 클라우드로 유명한 국외, 국내 기업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게요. 왼쪽이 국외, 오른쪽이 국내 기업들입니다. 국외 쪽부터 한번 볼게요. 이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보고서에 언급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보죠. 가장 유명한 곳은 아마존입니다. 보고서에도 우측 상단 가장 높은 곳에 AWS가 있죠. 아마존 웹 서비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클라우드 하면 AWS가 떠오를 만큼 글로벌 넘버원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AWS는 마찬가지로 글로벌 넘버원 쇼핑몰인 아마존닷컴에서 자기들의 쇼핑몰 운영을 위해 구축한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를 남들에게 빌려주는 식으로 장사를 해볼까? 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비즈니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쇼핑몰을 운영하는 아마존이기 때문에 개발자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아마존이 이 개발자들이 일할 때 개발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개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도 구매하고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개발 환경을 세팅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개발자들이 개발 본연의 업무에만 좀 집중할 수 있으면 훨씬 생산성도 올라가고 좋지 않을까 해서 자기들이 구축한 IT 인프라를 남들에게 빌려주어서 개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도와줘 볼까? 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비즈니스가 AWS입니다. 지금은 아마존의 전체 매출 중에 11%, 영업이익은 무려 73%를 차지할 정도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컨퍼런스 하는 곳 역시 AWS고요. AWS 서밋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뒤로 바짝 쫓고 있는 곳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입니다. 글로벌 넘버 2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에서도 지난 2분기 기준으로 애저 매출이 윈도우즈가 포함된 개인용 컴퓨팅 부분과 오피스 영역이 포함된 비즈니스 생산성 부분을 넘어섰다고 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과거 오랫동안 윈도우즈와 오피스로 대표되는 회사였지만 이제는 엄연한 클라우드 회사라고 불리고 있죠. 국내 점유율도 가파르게 올라서 KT와 2위 싸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구글 클라우드입니다. 구글은 전 세계 넘버원 검색 엔진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 그리고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를 가지고 있고 이런 서비스 운영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넘버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구글의 IT 인프라를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뒤로 오라클, IBM 클라우드가 보이는데요. 국내에서의 점유율은 미비한 편인데 오라클의 경우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가 오라클 클라우드의 그 선두에 서 있고요. 그리고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다들 아시는 그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쇼핑몰에서 출발한 게 아마존이랑 비슷하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중국의 서비스를 런칭하려면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국내 기업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유명한 곳은 KT 클라우드입니다. 최근에 KT U 클라우드에서 KT 클라우드로 브랜드명을 바꿨는데요. 검색창에 KT U 클라우드를 검색하면 경쟁사인 그 LG 클라우드가 자꾸 검색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브랜드명을 바꿨다고 합니다. 2018년 IDC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하스 점유율 2위라고 해요. 저희 704 데스크도 이 KT 클라우드 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LG U 플러스의 클라우드 N입니다. LG U 플러스에서 제공하는 기업 전용 클라우드 서비스로 국내 이하스 분야에서 KT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줄여서 NCP라고 부르는데요. 구글 클라우드는 GCP라고 많이 부르는 것처럼 비슷하게 부르죠. 성격도 비슷합니다. 검색 엔진으로 출발했고 구글처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기 위해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죠. 춘천에 엄청나게 큰 데이터 센터가 하나 있고 최근에 용인시에 하나 더 지으려고 했다가 무산돼서 후보지를 알아보고 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과거 네이버가 NHN이었던 시절에 한 식구였던 NH 엔터테인먼트에서 토스트 클라우드라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구축한 자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NHN 토스트 클라우드 고객 중 가장 많은 수가 게임 쪽인데요. NHN 엔터가 모바일 게임 퍼블리셔이기도 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업종이 또 게임 업종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데이터 센터가 게임 회사들이 많이 모여있는 판교에 있고요. 그 다음은 다우 기술의 다우 IDC에서 제공하는 다우 클라우드나 더존 ERP로 유명한 더존의 클라우드 역시 자체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외국 서비스에 비해서 국내 서비스들은 KT, NCP 외에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의 경쟁력의 핵심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인데 글로벌 기업들이 이 부분은 많이 앞서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국내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한다면야 괜찮겠지만 글로벌로 진출하려는 서비스라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KT도 글로벌 커버리지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애저와 협업하고 있죠. 이번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표 왼쪽은 상용, 우측은 오픈소스인데요. 먼저 상용 솔루션을 보죠. VM웨어는 구강 서버 가상화 때 자세히 소개해드렸던 글로벌 가상화 넘버원 기업입니다.
클라우드의 근간은 가상화이고 이 가상화된 인프라를 남에게 빌려주면 퍼블릭, 안 빌려주고 우리만 쓰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니까요. 따라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영역 역시 VM웨어가 선도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구축을 위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 영역에서 가장 발전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점유율 역시 매우 높은 편입니다. 현재는 델과 함께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 사이에서 양쪽을 중간에서 잘 조율해주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멀티 클라우드 전략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유타닉스입니다. 유타닉스는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 즉 HCI라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하나의 하드웨어에 합쳐져 있고 소프트웨어로 모두 관리하는 통합 어플라이언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장비 하나의 IT 인프라의 3요소인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모두 들어가 있고 성능 역시 좋아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도 그만큼 비싼데요. 일반 X86 서버 대비 가격이 수십 배입니다. 최소 몇 천만 원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전산실의 그 장비들이 노후화됐을 때 이런 유타닉스 장비 하나로 교체해서 공간 효율적으로 전산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관리 소프트웨어도 제공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레드햇입니다. 기업용 오픈소스 진영에서 가장 유명한 레드햇에서는 오픈소스 기반의 자체 클라우드 플랫폼인 오픈시프트라는 것을 통해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기반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싶은데 역량이 부족하면 레드햇의 지원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에 오픈소스 인력도 많고 경험도 풍부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구축하겠다 하시면 오픈스택을 이용하면 됩니다. 레드햇의 오픈시프트가 이 오픈스택에 레드햇이 개발한 여러가지 서비스를 추가한 패키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을 위한 모든 요소가 오픈스택에 들어있어서 개발 능력만 된다면 오픈스택을 기반으로 상용 솔루션 구매 없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하우가 부족한 곳이 많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위해서 레드햇 같은 곳에 도움을 받는 곳이 많은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웹서버로 유명한 아파치 재단에서도 아파치 클라우드 스택이라는 것을 통해 오픈소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관리,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퍼블릭 클라우드의 서비스들은 사용자가 직접 해당 서비스에 가입해서 원하는 만큼 자원을 할당하고 환경 세팅하고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올려서 사용해야 됩니다. 즉 모두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건데요. AWS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회사들은 단지 인프라만 제공할 뿐이고 사용은 고객이 알아서 하라는 거죠. 물론 교육을 제공해주긴 하는데 결국 고객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과 클라우드 회사들 사이에서 고객이 AWS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운영도 대행해주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도 도와주는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을 MSP,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부르고요. 이 MSP로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두 곳은 바로 메가존과 베스핀 글로벌입니다. AWS나 애저 같은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싶은데 사용법이 어렵고 실제 운영해보니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고 관리 인력도 부족할 때 메가존과 베스핀 글로벌 같은 회사의 매니지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컨설팅도 받고 운영 비용도 낮추고 관리도 맡길 수 있습니다. 기존의 IT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전환할 때 AWS의 자원을 어떻게 할당해야 최적의 비용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알려주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인스턴스를 조절하라고 제안도 해줍니다. 문제가 생기면 AWS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중간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만약 퍼블릭 클라우드와 자체적인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동시에 운영하거나 퍼블릭 클라우드를 AWS, 애저처럼 여러 개 사용할 경우 이 환경을 한 곳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용 관리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기업에서 대규모로 사용하려 할 때에는 대부분이 이 매니지드 서비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국내 넘버원이 메가존이고 그 다음으로 유명한 곳이 베스핀 글로벌이고요. AWS 서밋이나 애저 컨퍼런스 같은 행사장에 가보면 항상 보게 되는 곳도 이 두 곳입니다. 실제 AWS나 애저 도입을 추진하시고자 할 때도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이 두 회사 혹은 비슷한 성격의 MSP를 먼저 컨택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정도니까요. 이런 현상은 비단 국내뿐만은 아닙니다. 외국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MSP는 메가존과 베스핀 글로벌이고 메가존은 하이퍼솔루션, 베스핀 글로벌은 옵스나우라는 자체 개발한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 외에도 삼성 SDS, LG CNS 같은 대형 SI 회사들도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G CNS는 최근에 클라우드 엑스퍼라는 멀티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도 출시했고요. 이외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누리클라우드, KT 클라우드의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엔클라우드 같은 다양한 MSP들이 존재합니다. 또 AWS의 국내 최초 프리미어 파트너 등급을 획득한 GS 네오텍, 오랫동안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를 진행해와서 마이크로소프트 환경에서 AWS를 전환하는 데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테크데이터 등 많은 회사들이 클라우드 보급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MSP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는 클라우드를 도입하려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일단 AWS, 애저, 구글 같은 글로벌 탑3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메가존이나 베스핀 글로벌을 먼저 찾으시는 게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이것으로 제10강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한 내용을 1부, 2부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슈어다이트 클래스 1강을 3월 30일에 시작했으니까 벌써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네요. 이 강좌를 준비하면서 저도 각 주제마다 내용을 공부하고 정리하고 하면서 저 스스로도 많은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한 내용 덕분에 저도 슈어다이트 라이브를 잘 진행해 올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6개월 동안 공부하고 영상 편집한다고 야근하고 뭐 주말에도 나와서 뚝딱뚝딱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끝내려니까 솔직히 좀 아쉽긴 하네요. 이 컨텐츠 덕분에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자도 많이 늘고 인프런 강좌도 개설하고 외부에서도 좋아해 주시고 해서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강좌에서 다룬 기초 지식을 토대로 많은 전산 초보자분들 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고급 지식을 쌓고 IT 슈퍼 히어로로 거듭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동안 슈어다이트 클래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당분간 휴식기를 좀 가진 뒤 또 다른 재미난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